정미용의 온고지신,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정치 평론가들이나 언론인들은 고전, 고사에 비추어서 오늘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개는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합니다. 제가 좀 야심차게 지금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저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옛날 고사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을 한번 또 돌이켜보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 잘 알고 계시죠? 율리우스 시저라고도 합니다. 이 카이사르가 배신으로 암살당할 때 브루투스 너마저 이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이게 셰익스피어가 지어낸 이야기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 그 로마 역사서에 보면은 브루투스가 암살당하는 순간에 아이야 너마저 라고 했다는 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말이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카이사르가 등장하기 전에 로마는 대단히 혼란스러웠다고 하죠. 식민지를 지배하느라 나가 있던 총독들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경제가 이들에게 집중이 되고 귀족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시민 사회가 이제 서서히 약화되고 무너져가게 되는데요. 이 로마 공화정을 떠받치던 시민 계층이 몰락을 하게 되니까 공화정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물론 로마 공화정이 흔들리게 되는 그 여러 가지 또 다른 현상들이 있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왕이 다스리는 지배가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 공화체제이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무너지면서 공화정은 점점 몰락의 길을 가게 되고 이때 강력한 지도자인 카이사르가 나타나면서 더 그 몰락의 속도가 가속화되게 됩니다. 이 카이사르 암살에 가담한 브루투스가 2명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브루투스가 2명이 있었던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말씀드리는 브루투스는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브루투스라고 하겠습니다. 이 브루투스는 공화 체제에 대한 적극적 지지자였습니다. 브루투스는 원래 폼페이우스 편에 서서 카이사르하고 맞서서 싸웠던 말하자면 적장이었는데요. 카이사르가 적군을 품은 것이죠. 그리고 카이사르는 이 브루투스를 대단히 아껴서 애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카이사르가 결국 자기가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브루투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게 됐는데 브루투스 얘기를 더 하기 전에 요즘 그 우리의 정치판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이름을 바꾼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시끄럽죠. 대선 후보 경선 룰을 놓고 김진태 후보는 이거 대단히 자기에게 불리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김 후보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 룰에 만족하는 후보도 물론 있겠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김진태 의원에게 유리한 경선 룰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언론들 역시 이 김진태 후보에 대해서는 소식을 제대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언론 그리고 이 탄핵을 방조했던 세력들이 김진태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우택 임명진 체제가 되고 자유한국당은 빠르게 이 박 대통령 색깔 지우기에 돌입했습니다. 당명도 바꾸고, 친박들은 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을 시켰죠. 자유한국당에는 사실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다수였는데 그런 당원 조직이 이 정우택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붕괴됐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정우택 임명진 씨는 내각제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각제 얘기를 하면 이 시청자 여러분, 내각제가 뭔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내각제에 대해서 사실 정치인들은 뭐 그럴싸한 말을 이러쿵저러쿵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사실 우리 정치의 수준이나 정치 구조로 볼 때 결국 내각제라는 게 어느 한 명이 최고 지도자가 되는 꼴을 못 보겠다. 그래서 비슷한 자들끼리 고만고만하게 권력을 나눠 갖고 대대손손 해먹자, 뭐 이런 거 아니냐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은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은 그 주축 세력이 바로 이 내각제 추구 세력들입니다. 바른정당 사람들만 해도 이 사람들이 전부터 내각제니 뭐 이원 집정부제니 계속 얘기를 해왔었죠. 그러면서 개헌을 계속 떠들었었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사실상 의회가 책임지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체제를 말하는 건데 다음 기회에 뭐 한번 자세하게 또 살펴보겠지만은 대통령제든 내각 책임제든 사실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문제인 것이죠.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다 조삼모사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 완전히 끌려다니면 그것이 뭐 대통령제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내각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각 책임제를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뭐 특출난 리더가 있어가지고 당권을 확실하게 쥐고 흔들고 또 그 당의 의석수가 많고 그러면은 사실상의 대통령제에서처럼 국정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제도는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제도 자체가 문제인 경우가 이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 박 대통령이 파면된 것도 따지고 보면은 제왕적인 이 국회의 횡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의원 내각제는 사실 아니지만 87년 체제 이후에 사실상의 의회 이 책임제처럼 의회의 권력이 점점 더 막강해져 왔던 것입니다. 이른바 삼김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삼김은 제왕적 국회 안에서 공천권을 쥐고 흔들면서 당 총재를 맡아서 실질적으로 당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들 비리, 친인척 측근 비리, 뭐 반란 집단인 이 북한의 마음대로 퍼주기 뭐 이래서 온갖 부정부패, 여적행위 이런 것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떵떵거리면서 탄핵은커녕 제왕적 지위를 마지막까지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경우에 당권을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권 말기에 한나라당이 안철수 돌풍이라든지 뭐 디도스 공격 사건이라든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또 고승덕 돈봉투 사건 뭐 이래가지고 뭐 거의 뭐 반붕괴되다시피 했었었죠. 이때 이명박 정권이 박근혜 의원에게 당시 의원에게 SOS를 쳤습니다. 그토록 박근혜를 싫어했지만 정권이 야당에 넘어갔다가는 자기들이 죽게 생겼기 때문에 박근혜 의원에게 모든 걸 자진해서 넘겼던 겁니다.
그렇게 다 망한 당을 떠안은 이 박근혜 의원이 당명을 새누리로 바꾸고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하면서 이제 싸웁니다. 다만 야당이 통진당 세력하고 연합을 했고 또 모든 언론들이 또 야당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 부득이 약간 좌클릭을 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렇게 이 망해가던 당을 수습해서 거대 야당을 상대로 2012년 박근혜호 새누리당이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공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 당시 비대위원들이 다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에 새누리당에는 그러니까 2016년 총선이 아니라 2012년 그 전에 그 새누리당에는 좌파적 인물들이 대거 들어오게 됐고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의원들은 적어졌던 것입니다. 이 틈에 지금의 바른정당 세력들이 당시에 사사건건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발목잡이 사건들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비토였죠. 당시에 뭐 김무성, 이재호 의원들이 나서서 아예 노골적으로 이건 뭐 절대 통과 못 시켜준다고 공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김무성 의원이 철도 노조 파업 당시에 야당 편을 든 일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내대표가 되었었던 유승민 씨도 또 그랬습니다. 이 유승민 씨는 국회에서 노무현을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놓고서는 또 청와대보다 더 야당 쪽에 기울어 가지고 대통령을 비난했죠. 이걸 주류 언론들이 또 나서서 적극 감쌌습니다. 주류 언론은 4년 내내 발목만 잡았던 이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거의 비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또 지금의 그 바른정당 사람들을 야당시하면서 청와대가 독재적이다, 뭐 소통이 안 된다 하면서 내내 때렸습니다. 이래선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청와대가 작년 그 총선에서 비박계를 견제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류 언론이 뭐 거의 융단 폭격 수준으로 실체도 모호한 친박 패권이라 하면서 이들을 비난을 하고 때리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 여당의 이 분열적 행태가 과장돼서 보도되면서 시민들 그 보수 우파 시민들의 다수가 투표장으로 가는 발길을 돌렸고 덕분에 더불어민주당이 어부지리로 승리를 한 겁니다. 실은 작년 총선에 그 여소야대 형국이 되면서 대통령 탄핵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영태의 녹취록을 보면은 이 고영태가 이 즈음에 주류 언론들과 접촉을 시작하고 또 뭐 그 박근혜 비토 세력이나 야당과 접촉을 하려 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한 여소야대 이 상황이 되면서 새누리당 내의 다수의 의원들이 슬그머니 이 박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사실 대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세를 졌으면서 또 음으로 양으로 덕을 많이 봤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좀 덕을 볼 일이 없을 것 같다 싶으니까 등을 돌린 게 아니겠습니까? 비박계의 실체를 알게 된 이 새누리당 당원들이 전당대회에서 철저히 비박계를 심판해서 소위 친박이라고 불리던 분들이 당의 지도부를 장악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주류 언론은 또 국민과 당원의 판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깡무시하면서 오히려 전당대회 결과를 맹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남의 당원들이 이 다른
그 당의 당원들이 자기들의 의사로 한 선택을 왜 언론이 나서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맹 비난을 하는 것인지 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대통령은 결국 탄핵이 됐고 청와대의 유폐가 됐고, 그동안에 또 모든 언론들이 온갖 그 허위와 조작 포함해서 대통령 죽이기에 적극 나섰었죠. 근데 또 여기에 보수단체들이 또 가세를 해가지고 소위 친박들을, 실체도 없는 그런 친박을 공격을 하면서 하는 수 없이 이 대다수의 당원들이 지지해서 구성되었던 친박의 지도부가 당권에서 손을 놓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정우택, 임명진 라인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임명진 지도부는 일찌감치 바른정당 세력과 합치겠다는 뉘앙스를 보였었죠.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까지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당내에 특정 세력, 소위 친박의 힘 빼기에 온 힘을 기울인 것처럼 보입니다. 뭐 그렇게 누가 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진태 의원이 야심차게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계속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친박이니 당권이니 이런 것들과는 사실 아무 관련이 없는 김진태 후보인데 오로지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다가 지금 탄핵 주도 세력들의 총공격의 대상이 된 거죠. 바른정당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배신 세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배신한 것뿐만이 아니라 애당초 자신들에게 표를 준 보수 국민들을 철저하게 배신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안보를 떠들면서 사드 배치 반대 세력에 동조해서 사드를 배치하려던 대통령을 배신하고 파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의 덕을 본 다른 많은 정치인들은 지금 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알려진 이들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이름을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종섭 의원 같은 분이죠. 이분은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은혜를 입었던 분이라고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덕에 국회의원까지 되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내내 어째서 조용할까요? 의원 내각제를 원래 이분이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의원 내각제가 되면 좀 덕을 볼 수 있을까 해서 그런 건가요? 물론 그 언론이 박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리우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너무나도 철저하게 전혀 보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것이 잘 알려지지 않은 탓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조용한 거 아니냐 싶습니다.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보수적 민심,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민심, 부당한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민심, 지금 이런 실체적 민심에 따라서 뭔가라도 하는 모습이 보여야 정상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태극기 민심이 누구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정치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겠습니까? 이 지금 정치판에 있다는 분들 태극기 민심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상황을 읽지 못하면서 정치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우습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지는 못했지만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던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손수조 씨 같은 젊은이죠. 이 사람은 대통령이 정말 공천을 주었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론 공천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손수조 씨에 대한 공천에 반대하는 그 많은 여론을 무릅쓰고 직접 찾아가서 격려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 운동 당시에 아마 뭐 한 번만 간 것이 아니고 두어 번 직접 방문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힘을 실어주고 했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런 젊은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몸보신하는 것부터 배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치에는 최소한의 도리, 의리라는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무가내로 박 전 대통령을 감싸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국민이 사랑했던, 그래서 대통령으로 뽑았던,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저 부도덕한 국회가 아무런 명확한 증거 없이, 죄 없이 지금 끌어낸 그 상황이 비통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이건 뭐 조선시대 사화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 사화에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한 조작과 음모가 지금 이 상황을 끌어가고 있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워낙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 세력이 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많은 국민들이 선동당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다시 로마 시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카이사르는 자신이 아끼던 브루투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죠.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격인 이 원로원 의회 안에서 당했습니다. 주동자였던 브루투스는 카이사르를 암살한 직후에 자유가 회복되었다라고 외치면서 장외로 뛰어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응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살자들과 동조한 일부 세력만이 뭐 환호를 조금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늘 공화정을 꿈꾸었던 이 브루투스는 카이사르를 암살했지만 그럼에도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암살 후에 공화정은 철저하게 붕괴되었습니다. 그 결과 도리어 이 독재 재정 통치를 앞당겼다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브루투스는 카이사르 암살 후에 정당성을 열심히 주장을 했지만 시민들은 그를 증오하는 폭도로 변해서 결국 브루투스는 로마를 떠나게 됐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자살로 삶을 마감합니다. 그럼 이 브루투스와 함께 카이사르 암살에 가담했던 또 다른 브루투스, 그의 이름은 데키무스 브루투스입니다. 이 데키무스 브루투스의 삶도 비극으로 끝났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 역시 배신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았고 이 카이사르 암살자 가담자 중에서 가장 먼저 처형을 당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가이사르가 죽은 다음에 유언장이, 미리 써두었던 유언장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이 데키무스 브루투스가 제2의 상속인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브루투스의 충격이 엄청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이사르가 죽기 전에, 직전에 했다는 말, 이 브루투스 너마저, 이 말은 너도 날 배신하느냐? 이 말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화정을 이루려는 자들에게 너마저 넘어갔느냐? 이런 뜻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 외마디는 자신이 사랑했던 브루투스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브루투스의 어리석음을 탄식하는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제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학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대통령 등에 칼을 꽂은 바른정당, 그리고 그들과 다시 손잡을 태세인 자유한국당의 지도부, 모두 내각제를 꿈꾸는 그들입니다. 과연 우리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치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는 날 박근혜 대통령은 활짝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건 가식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다 내려놓은 얼굴이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환한 미소 속에 두 눈에는 투명한 막이 씌워지게 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썽한 눈조차도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 대통령을 보면서 가슴으로 우는 국민들이 안쓰러워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카이사르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브루투스는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브루투스는 누구일까요? 알려진 브루투스 외에 또 다른 브루투스들은 누구일까요? 브루투스들은 결국 역사 속에서 불행한 결말을 맞았지만 계속 역사 속에서 심판받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거듭 죽는 게 브루투스들입니다. 정미용의 온고지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